같이 시간이 빨리 갔다고. 네, 참 사는 게 마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코너는 이제 대신 읽어드립니다라는 코너인데, 이제 그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저희가 익명으로 제보를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사연이 저희가 몇 가지 있는데, 뭐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 광주 사시는 론 유준희 씨의 사연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광주 사시는 론 위즐리 씨께서 네. 저에게 사연을 주셔서요. 지금 한번 사연을 대신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는 것들, 느끼신 바들 또 채팅해 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같이 또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론 위즐리 씨의 사연입니다. 어린이 전기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전기 안전 순회 2년급, 교사 연수, 유아 교육과 서포터즈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기 안전 요령 중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령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직도 콘센트에 젓가락 등 물건을 꽂아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어떤 환경에서는 사고가 될 수 있고 또 사고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안전 불감증의 저는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사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청년으로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전교육들도 청년의 몫이면서 또 책임인 건데 우리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런 안전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평소의 안전을 좀 지키면서 그렇게 교육을 또 만들어 가보는 게 우리의 또 미션 아닐까요? 그러니까 매우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주 사시는 말포이님께서 주신 사연이신데요. 차마 웃을 수가 없는데 이번 사연은 좀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기에 하루하루 무기력하고 자주 우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내 백일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의 우울함, 자살 충동, 타인에 대한 분노 등을 즉흥적인 소설에 쏟아냈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이고 암울한 제 이야기는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은상을 그래도 수상을 하셨어요. 저는 제 감정을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표출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에 조금 놀라웠습니다. 자습 시간에 문학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찾아갔습니다. 제 글에 대한 칭찬을 하시려고 부른 줄 알고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뭐야? 어디서 베꼈어? 라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변명하려고 하자 제 말을 자르고 좋은 말로 할 때 얘기 안 해? 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회초리를 집어드시더라고요. 베껴도 이딴 허접한 단안글을 베끼냐고 목이 매가지고 자꾸 더듬더듬하게 되네요. 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와 대화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은상을 수상한 게 아니고서 그저 저를 혼내려고 교무실에서 저에게 수치와 굴욕, 망신을 주려고 불렀다는 것을요. 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선생님께 쏟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라고. 이야기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냐고. 이야기 주인공처럼 저도 사람들을 한 다음에 저도 하고 싶었던 그런 아픈 마음을 적어낸 것이라고요. 화를 참지 못해 선생님께 못할 말까지 해버렸지만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단지 저의 성적과 평소의 행실만으로 판단하고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의 글 중에 암울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학생을 불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어디서 베꼈냐는 말이 아니고 글 정말 잘 썼다며 칭찬할 것도 아니고 요즘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봐 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글을 쓴 학생이
소설 속 이극의 주인공처럼 암울한 결말을 맺지 않도록요. 사연이 참 그렇네요. 네, 그 선생님이 사실 글이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내용에 상관없이 필력 같은 것이나 재능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를 믿지 못하고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 요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의 고독사가 또 다시 재준용되고 있잖아요. 노인들만 고독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고독사를 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이 힘든 일상을 더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학생과 청년,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참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게 참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 현장이 개개인의 발견과 보살핌이 가능할 수 있을지, 특히나 코로나 네. 시대에서는 더더욱 비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아마도 이제 전북에 사시는 포터님이 아니실까. 네, 포터님. 네, 포터. 네, 네. 이름은 모릅니다. 유명. 네, 이름은 네. 모르고요. 근데 좀 사연이 좀 무거워요. 이게 지금 이제 사건화까지 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에서 살고 있는 포터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광주 모 사립학교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학교 재학생의 부탁을 받고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해당 학교에서 B라고 하는 교사를 부당하게 해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학교 이사장이 B를 불러내서는 5천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제안을 거절했고 이사장은 이때의 금품 요구로 6개월간 감옥에 다녔습니다. 학교 측은 B를 바로 자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대규모 스쿨 미투가 일어나서 교사 16명이 직위 해제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7명에 대한 해임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측은 1명에 대한 해임만을 수용했습니다. 다른 스쿨 미투 교사들은 전원 복귀했고 사립학교법은 스쿨 미투 교사들의 든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학교 재단은 그 직후 B를 해임했습니다. 스쿨미트 교사들은 복귀했고 이 사장의 금품 요구를 거절한 양심적 교사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장 크게 화난 건 학교 재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의 요청을 받아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도 목소리를 함께 냈고요. 학교 측은 학교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그리고 이 사연 주신 분, 그리고 광주 MBC, 뉴시스, 뉴스원, 기자, 시민단체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학교가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 학교 사학비리와 관련된 글을 써왔고 학교 측은 저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67대 25. 서울과 광주의 공통점입니다. 서울과 광주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67%, 중학교의 25%가 사립학교라는 뜻입니다. 학교들은 소유권과 자주성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3년에 걸쳐 중등교육을 받는 곳이 이들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스쿨미트 교사들의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재량으로 무마하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 사립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세상에. 네, 학교가 학생을 고소를 하는. 네. 그러게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적으로나 관찰하기가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불사조 기사 1분이 말씀하시기를 학생을 고소하는 이사장은 정말 죽음을 먹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저 같은 그 사람 같은. 네, 그렇죠. 이 학생분들이 사실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겁주기용으로 이렇게 하는 이 행태가 정말 고쳐져야 할 관행입니다. 잠깐만 저주 한번 쏘시고 넘어가시죠. 시간 남았습니다. 저주를 쏠까요? 네. 네. 그럼 어떤 조주를 써야 할까요? 크루시오 한번 하시고. 그러시고요. 저는 청소 마법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에바네스코라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에바네스코 한번 할까요? 네. 에바네스코. 에바네요. 네, 에바인 걸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토론하셨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 첫 번째 타자는 무슨 춤이 없어도 같이 웃게 되니까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레버클로 똑똑한 기숙사가 먼저